자식이 무너지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아줘야 할까요?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40살 딸이 단 1년 만에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굴착기 핸들을 잡으며 흙먼지 속에 일궈온 아비의 피땀 어린 돈으로 명품을 사고 술을 마시며 정작 9살 손녀는 방치한 딸.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딸의 짐가방을 내던졌습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너진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69세 가장의 뜨겁고도 뼈아픈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이종호입니다. 올해로 69, 경기도 외곽 변변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꾼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어요. 형제가 넷이었는데 제가 셋째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러니 공부는 생각도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처음 공사판에 발을 들인 건 동네 형이 거기 가면 일당 준다는 말 한마디에 따라 나선 겁니다. 첫날 시킨 일은 삽질이었어요. 여기 팔아, 저기까지 팔아. 하루 종일 땅만 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일당을 손에 쥐면 아무리 적어도 이걸 내 손으로 벌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온통 흙, 먼지와 기계 소리뿐이었어요. 덩치 큰 아저씨들 틈에서 저는 제일 작고 제일 어렸습니다. 몇 년을 막내로 버티면서 눈에 밟히는 게 생겼습니다. 굴착기였어요. 기술이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몸으로만 버티다간 나이 들면 나가 떨어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굴착기 모는 선배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 현장 마무리 정리까지 말 한마디 없는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3년을 그 옆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담배 한 모금 내뿜더니 말했어요. 종호야, 한번 몰아봐라.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무뚝뚝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긴 칭찬처럼 들렸어요. 처음 핸들을 잡던 날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굴착기 기사였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전국 현장을 다녔어요. 아파트, 기초공사, 도로, 현장에 어디든 갔습니다. 돈은 꽤 됐습니다. 기술직이다 보니 일이 끊이질 않았어요.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한 달에 수백이 들어오는 달도 있었습니다. 번 돈을 허투루 쓴 적 없습니다. 술도 안 했고 도박은 근처에도 안 갔어요. 돈이 생기면 통장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종호 씨는 재미없게 산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렸어요. 재미없이 살아야 뭔가 남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30 중반 즈음에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어요. 그게 제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이었어요. 입주하던 날 밤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인데 뭔가 꽉 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27에 결혼한 아내 김순자,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살림을 잘했어요. 저랑 잘 맞았어요. 둘이 아껴가며 살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28이던 해에 민정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정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강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 품에 있는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작은 게 내 딸이라고. 굴착기 핸들을 잡아도 안 떨리던 손이 그날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 아내가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말을 계속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진단받은 지 1년이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 민정이를 남기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장 일을 더 찾아다녔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대신 일정을 최대한 가까운 현장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멀리 가야 할 땐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하고 없을 땐 민정이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혼자서. 그래도 민정이는 잘 컸어요.
반항도 없었고 말썽도 없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밥을 차려놓고 자는 애였어요. 그게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요. 딸은 지방 국립대를 갔어요.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자 30즈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뭔가 허약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하면서 들쑥날쑥했습니다. 민정이가 고생한다 싶었는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딸이 좋다니까. 민정이가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 민정이 낳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작았는데 제 투박한 손으로 이 작은 아이를 안고 있으려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린이는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어요. 명절에 오면 꼭 할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아빠, 하린이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나이까지 굴착기를 몰았으니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멈추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현장을 나가면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66세 되던 해 겨울 허리가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다리로 전기가 내려가듯 통증이 와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까지 닳았다고 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현장이었습니다. 20살부터 66까지 46년이었어요. 손에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거기에 연금이 매달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맣게 화분을 놓고 고추랑 상추 키우면서 이게 쉬는 거구나 하고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을날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사위가 사업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 갚아야 할 돈까지 코인이랑 주식에 손댔다가 다 날리고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에 돈도 없다고. 할인이 데리고 당장 나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당장 집으로 오너라. 저녁에 택시가 서더니 민정이가 내렸습니다. 한 손엔 캐리어, 한 손엔 할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9살짜리 할인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하고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어린 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민정이는 문 앞에서 한동안 못 들어오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민정이가 들어온 첫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민정이와 할인이가 작은 방을 쓰고 저는 안방에 누웠는데 벽 너머로 할인이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집이라 잠을 못 자는 거겠지 싶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다. 딸이 좀 쉬면 털고 일어날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정이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할인이 학교 보낼 준비도 했어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보기도 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2달째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8시, 그 다음엔 9시, 나중엔 10시가 넘어도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할인이 학교 가는 준비를 제가 챙기게 됐습니다. 가방 챙기고 아침밥 먹이고 옷 입혀주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힘들어서 그렇겠지. 좀 쉬어야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 민정이 방 커튼이 낮에도 쳐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민정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민정아, 밥 먹어야지. 나중에요. 지금 2시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게 일상이 됐어요. 안마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딸. 밥 때가 돼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엄마 배고파하면 이불 속에서 할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할인이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부엌으로 왔어요. 말없이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배고파요 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한테 투정 한번 못 부리고 안쓰러웠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차렸어요. 생활비 이야기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자리 잡으면 보탤게요 라고 했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그 말은 없었어요. 식비, 관리비, 새 식구 생활비, 할인이 방에 들어갈 가구들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뭐라 하려다가도 저 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저렇게 누워만 있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할인이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민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처럼 나왔다 싶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밑이 꺼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엄마하고 불렀어요. 민정이는 대답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더니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할인이가 숙제 공책을 들고 다가갔어요. 엄마, 이거 모르겠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할인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민정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할인이를 학교에 보내고 들어오니 민정이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애 밥은 네가 차려야지. 민정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빠. 나도 안다. 근데 할인이는 더 힘들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민정이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꽝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이혼의 파산에 9살 아이 데리고 맨몸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도 알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힘들다고 누워만 있다고 해서 할인이 배가 안 고플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불쌍한 마음과 이건 아니야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할인이 재워놓고 저는 공원에 나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민정이 방에 들어가서 이불 걷어내고 일어나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단호했어요. 저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별만 봤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40년이 넘게 현장 다니던 몸이라 그게 몸에 박혀 있어요. 알람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요. 요즘은 현장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몸은 여전히 새벽에 깨어납니다. 처음엔 그게 서럽기도 했어요. 일어나봤자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정이랑 할인이가 들어온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눈 뜨면 할 일이 생겼거든요. 할인이 아침을 챙겨야 했습니다. 민정이 방에선 기척이 없었어요. 커튼은 여전히 쳐져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 밥을 하고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냈어요. 굴착기 핸들 잡던 손으로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며 솔직히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 손으로 이걸 하고 있구나 싶어서 할아버지 다 됐어요? 할인이가 머리를 산발로 풀고 부엌에 나타났어요. 양치하고 세수부터 해. 네. 돌아서는 할인이 뒷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 묶어줬겠지요. 저는 세수하고 나온 할인이를 앉혀놓고 머리를 묶어줬어요. 빗을 들고 머리카락을 잡는데 손이 좀 떨렸습니다. 이 손은 굵은 쇳덩어리 핸들을 잡던 손이에요. 가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손이 아닙니다. 엉킨 데를 빗으면 할인이가 아야 하고 움츠러들었어요. 미안. 할아버지가 서툴러서.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지만 눈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조심조심 빗어줬어요. 고무줄로 묶는 게 또 어려웠습니다.
너무 세게 묶으면 아프다 할 것 같고, 너무 느슨하면 풀릴 것 같고, 3번을 다시 묶었어요. 이 정도면 됐나? 할인이가 거울을 봤습니다. 응,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뿌듯했습니다. 67 노인네가 손녀 머리 하나 잘 묶어줬다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보내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기 돌리고 빨래 돌리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할인이 먹을 것들을 고르는데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한참 서 있었어요. 이것저것 종류별로 골라 장바구니에 가득 넣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학원 앞에서 할인이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할인이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앞으로 메고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데 이 손이 참 작았습니다. 제 손이 너무 크고 거칠어서 이 작은 손을 잘못 잡으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살 쥐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할인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전학 온 학교는 어떤지, 친구들은 사귀었는지, 선생님은 어떠신지. 할인이는 숟가락을 들고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인아, 집에서는 어땠어? 엄마 아빠랑 살 때? 할인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울었는데 저는 다 들었어요. 이불 속에서 9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빠는 무서웠어요.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엄마한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맛이 없어졌어요. 할인이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잠깐 씹다가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엄마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 많이 울어서 그래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와락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 말을 혼자 가지고 있었을까 싶어서요.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였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정이가 13살이던 해, 제가 현장에서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한참 있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나 아빠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때 민정이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지금 할인이가 9살이고 피가 이어지는 건지 말하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할인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 엄마 안 미워한다.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어요. 이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힘들면 제가 나서서 웃어줘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아이. 그게 기특하면서도 기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철없어도 되는 나이인데. 그날 밤 할인이를 재워놓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방불은 꺼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불쌍한 건 압니다. 민정이가 겪은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아요.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집도 날리고 빚만 남겨진 채 아이 손잡고 나온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할인이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이 아이 앞에서 계속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민정이를 안아주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감싸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일으켜 세우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아내를 잃고 배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도 슬픔에 모든 걸 놔버리고 싶었지만 민정이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쓰러진 사람한테 가장 잔인한 건 계속 눕혀두는 겁니다. 일으켜야 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가지는 정했습니다. 그냥 두지는 않겠다고. 이러다 할인이까지 같이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그것만은 제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아버지로서 또 손녀의 할아버지로서 저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오래 잠이 안 왔어요. 민정이가 처음 카드를 달라고 한 건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빠, 할인이 학용품이랑 생필품 좀 사야 하는데 카드 한 번만 써도 돼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딸이 갑자기 집에 오면서 사야 할 게 많았어요. 노인 혼자 살던 집에 딸이랑 손녀가 써야 하는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별말 없이 체크카드 하나를 줬습니다. 그달 명세서가 나왔을 때 18만 원이었어요. 그냥 넘겼습니다. 뭐 이 정도야. 다음 달은 34만 원이었어요. 좀 늘었네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라 하진 않았어요. 딸이 힘든데 이 정도 씀씀이를 뭐라 하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석 달째 명세서를 열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67만 원이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마트, 약국, 편의점 그건 그렇다 치는데 백화점, 화장품 매장, 미용실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넌지시 민정이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뭐 많이 사는 것 같던데 아직 부족한 게 많니?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요. 왜요? 아니 그냥 넘겼습니다. 직접 뭐라 하기가 아직은 그게 안 됐어요. 이혼하고 들어온 딸한테 카드값 따지는 아버지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가 됐을 때였어요. 민정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눈을 좀 내리깔고 말했어요. 아빠, 할인이 학원 좀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할인이만 아무것도 안 다니면 나중에 뒤처질 것 같아서. 그 말은 맞았어요. 할인이 또래 아이들이 학원 2~3개씩은 다니더라고요. 요즘 학원은 얼마나 해? 피아노랑 영어 2개 보내고 싶은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달부터 학원비 50만 원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달 카드 명세서가 168만 원이었습니다. 학원비 50 빼고도 118만 원이에요. 저는 명세서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항목을 보니 백화점이 2군데 찍혀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여러 건. 저는 돋보기를 다시 쓰고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의류 브랜드, 화장품, 미용실, 레스토랑.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인이랑 둘이 저녁 먹고 숙제 봐주고 재웠어요. 민정이가 들어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어요. 다음날 아침 할인이를 학교 보내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를 더해봤어요. 2달치, 3달치를 합산해보니 어느새 30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학원비 빼고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화가 민정이한테 바로 가지 않았어요. 반쪽은 민정이한테 향했는데 나머지 반쪽은 저한테 향했습니다. 진작 뭐라 했어야 했는데, 처음 카드값이 많이 나왔을 때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못 본 척 넘긴 제가 이를 키운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날 저녁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민정아, 잠깐 앉아봐라. 민정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명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봤니? 민정이가 명세서를 봤어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요즘 할인이 학부모 모임에 나가거든요. 거기서 너무 초라하게 있으면 할인이한테도 안 좋잖아요. 애들 엄마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산 거예요. 비싼 거 산 것도 아니고. 백화점은? 세일할 때 산 거예요. 미용실은 한 달에 2번이더라. 민정이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머리 관리는 해야죠. 모임에 나가려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제 화가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명세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민정이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학부모 모임, 초라하게 보이면 할인이한테 안 좋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한 채랑 예금 3억이 제 전부입니다. 그 3억이 어떤 돈인지 민정이는 알까요? 20살에 삽질로 시작해서 허리 나갈 때까지 핸들 잡은 세월이 46년입니다. 아내 병원비 내고, 민정이 4년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할 때 혼수 장만해주고, 그리고 한 푼씩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앞으로 제가 몸이 아프면 써야 할 돈이고, 제가 죽으면 민정이랑 할인이한테 남겨줄 돈입니다. 그게 학부모 모임 품이 유지비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명세서가 왔습니다. 324만 원이었어요. 이번엔 처음 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명품 가방 브랜드였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쓴 채로 한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제가 공사판에서 흙먼지 마시며 몇 날 며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어려워 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어 가슴 졸이며 악착같이 버텼어요. 근데 지금 가방 하나 값으로 200만 원짜리를 사다니 민정이를 불렀어요. 200만 원짜리 이거 뭐니? 민정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가방이요. 가방? 네. 할인이 학원비가 50만 원인데. 아빠, 저도 다 이유가 있어서 산 거예요. 모임에서 제가 얼마나 기죽어 있는지 알아요? 다들 차도 있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데 저는 맨날 똑같은 옷이에요. 할인이 엄마인데 저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잖아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딸이 울면 저는 항상 약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물 뒤에 뭔가 보였어요. 미안함이 아니라 변명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긁어모은 걸 모래알처럼 날려버리는 걸 보는 제 마음은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명세서가 오면 숫자가 오를 때마다 뭔가 한 가지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쌓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바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 분노를 한 번에 제대로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 때나 터뜨리면 소용없습니다. 딸이 진짜 들어야 할 때, 진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써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굴착기는 아무 데나 파면 안 돼요. 정확한 자리를 보고 정확한 깊이를 재고 그 다음에 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딸에게 카드를 준 뒤로 딱 12번째 명세서가 왔습니다. 503만 원이었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꾹 눌러 담아지질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카드값만 따져도 4천만 원이 넘었어요. 학원비 50만 원씩 12달이면 600만 원. 생활비에 이것저것 보태준 것까지 합산하면 어느새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에서 단 1년 만에 6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 천장을 봤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어딘가의 작은 전셋집 보증금은 되는 돈입니다. 번듯한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제가 병원 신세 질 때 써야 할 돈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버텨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게 1년 만에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민정이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할인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민정이는 오후부터 나가고 없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저는 할인이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저녁을 먹고 할인이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웠어요. 10시가 넘었습니다. 민정이는 안 들어왔어요. 11시가 됐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갔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현관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술을 마신 거였어요.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방문 닫히는 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참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런데 잠이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할인이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엄마, 나 물 마시고 싶어. 지금 몇 시인데 일어나 있어. 자. 엄마. 자라고. 짜증 섞인 소리였습니다. 술 냄새가 목소리에 배어있는 게 방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랐어요. 할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가 눈이 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물을 건네줬습니다. 할아버지. 응.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인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이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이가 불도 안 끄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아빠, 왜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린이한테 왜 그랬냐? 저 지금 피곤해요. 애가 목 마르다고 물 달라고 했잖아. 아빠, 저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화장이 번진 얼굴, 술 냄새, 그리고 핸드폰. 힘들다는 사람이 이 시간에 친구 만나 술 마시고 들어와서 물 달라는 딸한테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딸을 엄마 없이 키운 게 미안해서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시간들이 많아서 저는 민정이한테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민정이를 키우며 화를 참는 법을 배웠어요. 40년이 넘게 일하던 현장에도 감정대로 하면 사고가 납니다. 참고 누르고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몸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처음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아빠. 일어나라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는지 민정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민정이 방 구석에 있는 캐리어를 봤습니다. 들어올 때 가져온 그 캐리어였어요. 저는 그걸 끌어당겨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현관에 내놓는다. 아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세웠어요. 민정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갈 데 없는 거 알잖아요.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민정이 얼굴이 보였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널 이렇게 키운 적 없다. 아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너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려고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너 키웠다. 엄마 없이 빨리 철든 네가 안쓰러워.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이 너 키웠어. 밥 때 맞춰 못 들어온 날은 너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잤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너야. 근데 너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빠.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힘든 거 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린이한테 소리 질러도 되냐? 애 엄마가 힘들다고 술 마시고 기어 들어와서 딸한테는 소리 지르고 핸드폰 보고 있어도 되는 거니? 네가 힘든 게 그 아이 잘못이냐? 민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딸이길 포기하고 하린이 엄마이길 포기한 꼴은 못 본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억눌렀어요. 내 집에 있을 거면 내 법도를 따라. 나갈 거면 하린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넌 나가서 인간답게 살아.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현관 복도 불빛만 있었어요. 민정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면서.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 아이 어깨 한번 잡아주고 싶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엄마가 떠난 뒤 서럽게 울던 그 시절 13살 어린 아이처럼 주저앉아 우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반짝이고 똑똑하던 내 딸이 자신의 슬픔에 매몰되어 망가진 게 꼭 제 책임 같아 안쓰럽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지금 안아주면 안 됩니다. 지금 단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캐리어를 다시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늦은 시간에 이웃 사람들 다 깨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이 뜨거웠습니다.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이 뜨거웠습니다. 아내 떠난 날 이후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민정이 혼자 키우면서 힘들던 날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하던 날들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딸아, 제발 좀 다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 다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했습니다. 할인이 모, 제 목, 2그릇이었어요. 민정이 몫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민정이가 부엌에 나와 밥상을 보고 멈칫했어요. 저는 못 본 척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빠, 제 밥은요? 네 밥은 네가 해라.
민정이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장고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결국 달걀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신문 너머로 봤어요. 못 본 척했습니다. 민정이가 투덜댔습니다. 저는 신문 넘기는 소리를 냈어요. 할인이가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저한테 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달걀 태웠어요. 그래. 엄마는 알아서 먹을 테니깐 얼른 학교 가자. 할인이가 소곤소곤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엄마 밥 안 차려줘요? 저는 할인이를 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 컸으니까 스스로 해야지. 할인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빨래도 그날부터 제 것 할인이 것만 했습니다. 민정이 옷은 세탁기 옆에 그대로 뒀어요. 며칠이 지나도 민정이가 빨래를 안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입을 옷이 없었는지 민정이가 세탁기 앞에 섰어요. 한참 버튼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슬쩍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카드는 전부 회수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민정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앉아. 민정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카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민정이가 필요할 때 쓰라고 넣어뒀던 앞으로 아빠 카드는 전부 회수한다. 민정이가 카드를 봤어요. 아빠. 먼저 아빠 얘기부터 들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3억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너도 알 거야. 1년 반 사이에 6천만 원이 넘게 나갔어. 그 돈이면 작은 전셋집 보증금은 됐다. 번듯한 중형차 한 대는 샀어.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간지는 네가 더 잘 알 거야. 민정이가 시선을 내렸어요. 앞으로 내 돈은 너한테 한 푼도 안 쓸 거다. 아빠. 그 대신 할인이 학원비는 내가 댄다. 우리 할인이 부족한 거 없이 키울 거다. 할인이 밥도 내가 챙긴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힐 거야. 그건 아빠가 할 거야. 근데 너 몫은 없어. 네가 직접 벌어서 네가 써야 해. 민정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도 된다. 근데 있으면서 기대지는 마라. 밥도 빨래도 생활비도 네 것은 네가 해결해. 지금 당장 일을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 민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10년 전업주부였으면 집안일은 할 줄 알잖아.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거부터 해라. 그게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민정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빠?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너 잘 되라고, 그리고 좋은 엄마는 아니어도 할인이한테 엄마 노릇은 하라고. 그게 전부였어요. 민정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딸이 힘든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따뜻하게 굴면 민정이는 또 거기 기댑니다. 따뜻함이 딸을 망치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민정이가 지금 이 꼴이에요. 저는 그게 제 잘못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있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정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저한테 왔어요. 아빠, 된장찌개 간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맛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떠먹었어요. 짰습니다. 된장을 2배는 넣은 것 같았어요. 짜다. 얼마나요? 많이. 민정이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 더 부어라. 짧게 말하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물 더 부으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찌개가 올라왔어요. 여전히 간이 좀 셌습니다.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어요. 할인이가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민정이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찌개를 떠먹으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티는 안 냈어요. 티 내면 안 됩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칭찬 한 번에 다시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저도 알고 제 딸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공원에 나갔어요.
밤바람이 쌀쌀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10살이 됐습니다. 민정이가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정이가 일어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조금 보였습니다. 부서졌던 것들이 아주 조금 다시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오늘은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민정이가 집에 들어온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회수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처럼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활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할인이 학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잘한다, 수고한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냉정하다고 느꼈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한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말이 아니라 눈빛이었어요.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눈빛. 그게 올 때까지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나갔어요.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소파 쪽에 뭔가 있었어요. 민정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말도 없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그냥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민정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잠 못 잤냐? 응. 저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민정이 앞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응. 나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알아. 카드도 없고 오늘 할인이 준비물 사줘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민정이가 시선을 내렸어요. 아빠한테 손 벌리기 싫은데 지금 당장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해? 10,000원. 저는 잠깐 민정이를 봤습니다. 카드로 명품 가방 200만 원 긁던 게 엊그제였는데 지금은 10,000원이 없어서 새벽에 잠 못 자고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지갑을 가져왔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써라. 민정이가 그 돈을 봤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돈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아빠.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려는데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손. 저는 멈췄어요. 민정이가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이요. 공사 현장 일을 하며 굳은 살이 두텁게 박힌 손이에요. 마디마디가 휘어있고 손등에 힘줄이 굵게 올라와 있습니다. 69 노인의 손이에요. 민정이가 그 손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고마워 아빠, 그리고 미안해. 못난 딸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우리 할인이 사랑해주고 지켜줘서 고마워 아빠. 말이 아니라 혼잣말 같았습니다. 민정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막 쓴 돈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번 돈인 줄 내가 잊고 살았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6천만 원 내가 꼭 갚을게 아빠. 민정이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나 너무 못됐지. 저는 민정이를 봤어요. 어두운 거실에 민정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울던 것과 달랐어요. 예전 눈물은 억울하거나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못된 게 아니야.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진 거지. 사람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버티는 거야. 나쁜 방식으로. 근데 말이야 민정아. 넌 할인이 엄마잖아. 너가 상처를 받아 슬픔에 잠겼어도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중심을 잡고 단단히 버텨줘야 할인이가 건강하게 크지.
저는 민정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으면 일어서야지. 계속 무너져 있으면 안 되잖아. 민정이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할인이 봐라. 저 아이가 엄마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 손잡고 학교 다니는 게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손잡고 싶은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정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민정이. 그게 전부였어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좀 가벼웠어요. 1년 넘게 짓누르고 있던 뭔가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민정이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정이가 밥상을 차렸어요. 제 몫이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간이 지난번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티 안 내고 그냥 먹었습니다. 끝까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며칠 뒤 민정이가 저한테 왔어요. 아빠, 나 일자리 알아보려고. 저는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10년 만이라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해보려고. 저는 신문을 내려놨어요. 어디 알아본 곳은 있니? 집 근처 식당에서 서빙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빙. 네. 일단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요.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신 없고 아직 흔들리지만 그래도 앞을 보고 있었어요. 민정이 나이 이제 42입니다. 건강하고 아직 젊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해봐,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하고. 칭찬은 안 했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우리 딸. 민정이가 일을 나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집 근처 식당이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 오전 11시에 나가서 저녁 9시쯤 들어왔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아빠, 나 괜찮아 보여?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수수한 옷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학부모 모임 나가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러 가는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훨씬 나았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정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예뻐. 민정이가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인아, 엄마 없는 동안 할아버지 말 잘 들어. 응. 민정이가 현관을 나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한 달 뒤 민정이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민정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빠.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생활비야. 많지는 않은데 일단 받아줘. 저는 받았습니다. 말없이 받았어요. 민정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낼게.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민정이를 봤습니다. 수고했다. 딱 4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민정이 눈이 빨개졌어요. 금방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배려였어요. 집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셋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민정이가 밥을 하고 저는 국을 끓이고 할인이는 수저를 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려 오래요. 그래? 응. 근데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민정이도 할인이를 봤어요. 할인이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나. 셋이다. 그러더니 씩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셋이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할인이를 재우고 나서 민정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TV를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아빠, 응. 나 어릴 때 아빠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이 나 혼자 키우면서 그때 나는 몰랐어.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아빠는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강했지. 강해야 했으니까. 민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저는 TV를 봤습니다. 한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가끔. 언제? 너 볼 때? 민정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너가 엄마를 많이 닮았거든. 웃는 게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도. 민정이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고집이 세? 세지. 아빠 닮은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민정이랑 이렇게 앉아서 웃어본 게.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너한테 뭐라고 했을지 알아? 민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잘 버텼다고 우리 딸 사랑한다고 그랬을 거야. 민정이 눈이 촉촉해졌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TV를 봤습니다. 그게 우리 부녀 방식이었어요. 많이 말 안 해도 다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인이가 4학년이 됐어요. 민정이는 식당 일을 하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 5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엌에 나가면 민정이가 먼저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둘이 나란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 할 것을 합니다.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서 할인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였어요.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저는 할인이를 봤습니다. 그래? 응. 할아버지가 봐줬잖아, 수학. 저는 할인이 머리를 쓸었어요. 잘했네. 할인이가 제 옆에 쪼르르 앉았습니다. 알림장을 꺼내더니 보여줬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골목 쪽에서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걸음이 좀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할인이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인아, 엄마. 할인이가 뛰어갔어요. 민정이가 할인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평상에 앉아서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저녁 햇살이 깔려 있었어요. 딸이 손녀랑 손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그 햇살 안에 있었습니다. 민정 엄마. 저는 속으로 불렀어요. 우리 민정이 잘 컸다고 고생했지만 잘 버텼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무너졌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안아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내 것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품는 것과 기대게 하는 건 다릅니다. 자식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것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냉정한 얼굴을 합니다. 제 발로 세상에 설 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단호히 밀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자식 옆에서 오늘도 속으로 애태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버텨주세요. 늘 그렇듯 건강하게 든든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그 마음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조금만 더 단단하게 계세요. 부모님 품이 따뜻한 건 그분들이 평생 흘린 땀이 있어서입니다. 그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굳은 살이 얼마나 박여 있는지. 그 거친 손은 자식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활짝 핀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